그래서 이 빨갱이는 이제 우리가 반발에 의한, 그죠? 반발에 의한 에너지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요 초록색으로 그려나간 거는 이제 우리가 아하 이제부터 최종 에너지 변화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인력과 반발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 변화가 되더라. 자, 그러면 결합이라고 하는 건 안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우리가 결합이 형성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초록색을 가만히 봤더니 가장 안정한 시점이 어디냐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쵸? 어쨌든 결합은 가장 안정한 지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 정도의 어떤 입자들 간 핵간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그죠? 요 정도의 핵간거리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에너지가 안정하게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결합이 형성된 거리다라고 얘기해서 결합 길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결합 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합 길이. 괜찮죠?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에너지 상관이 전혀 없었다가 이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방출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만큼의 이제 에너지가 방출된 거고요. 결합 에너지가 방출됐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자, 요 절대값 있잖아요. 요만큼 방출된 양의 절대값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 자,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화학 2에 나오게 되는데요. 결합 에너지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물질 속에 있는 원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이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이만큼이 방출됐다는 거는 물질 상태에서 얘네들 원자로 쪼개낼 때 이만큼을 내가 흡수시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요 차이값, 요 절대값을 의미하는 게 맞다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좀 얘기해봤는데,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요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 있잖아. 그쵸?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합이 형성된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원점 단에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상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A점, 여기를 B점, C점 잡았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어디서 결합이 일어났다고? B점. 그쵸? 자, 그래서 B에서 에너지가 지금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데, 가장 안정화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반발력과 인력에 대해서 얘네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태가 가장 에너지 안정화되냐면, 인력의 크기랑, 그 다음에 반발력에 대한 크기가 두 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에너지가 안정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C점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 보이니 얘들아? 그치? 그리고 이게 반발력이 증가는 했지만 요 값을 가만히 비교하게 되면 이게 인력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C점은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력에 대한 영향이 반발력에 대한 영향보다 큽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 A점은 도대체 뭐예요? A점은요. 얘는 인력보다는 반발력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큰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보다는 반발력이 가장 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반발력을 얘기할 때 내가 요 A를 내가 반발력 A라고 쓸 거고요. B를 반발력 B, C를 반발력 C라고 합시다. 누가 반발력이 가장 큰 거예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쵸? 자, 그럼 이제 인력도 인력 A, 인력 B, 인력 C. 자, 인력의 크기가 가장 큰 건 누굽니까? A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C라고 얘기할까 봐요. 그쵸? 우세 영향이 누가 큰 거야? 인력이 여기서 큰 것뿐이야. 결국에 인력은요, 가까워질수록 계속 증가해요. 그쵸? 그래서 계속 안정화되고 있었다고요. 그치? 근데 얘는 계속 불안정해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둘의 영향 요인을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는 인력이 가장 작지만 얘도 작기 때문에 얘가 우세했던 거야. 그치? 둘 다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얘네가 같아지면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인력과 반발력이 둘 다 증가했는데 반발력에 대한 증가율이 훨씬 컸던 거지. 그치? 그래서 반발력이 우세한 요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일단 가까워지면 인력과 반발력은 모두 증가한다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도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온그래프예요. 뭐 이온그래프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우리는 이온 결정. 윤희 표정 봐. 아, 저럴 줄 알았다 저 표정 그죠? 아니야 저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기대도 안 했다 이런 표정 그죠? 그래. 기대도 안 했다 저 표정.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온 결정인 거예요. 이온 결정. 그래서 NaCl이나 아니면은 리튬 클로라이드 LiCl 또는 뭐 MgCl2 또는 뭐 MgF, 그쵸? 뭐 등등등 있을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떤 화학식을 가만히 째려봤을 때, 어머나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가 화합했어. 그럼 너네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게 이온 결합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어머나 마그네슘이다, 금속이다. 어머나 Cl은 비금속이다. 그럼 너네도 이온 결합했겠지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식을 가만히 째려봤을 때 금속 원자랑 비금속 원자가 화합했을 때는 이와 같은 원리로 지금 이온 결합을 형성한 이온 결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정의 특징이 있을 건데. 그죠? 이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분자가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아니다. 비분자다. 그죠? 결국 이제 결정성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요 힘이 있잖아. 전기적인 인력이잖아. 그 전기적인 인력을 우리는 쿨롱의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쿨롱의 힘. 그쵸? 이 쿨롱의 힘 혹시 물리에서 나가고 있니? 아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쿨롱이 뭔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무슨 전기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F라고 쓸 건데, 이 전기력은 어떠냐면, 자, 이제 이 핵 간 거리가 얘들아, 멀면 멀수록 그 인력은 좀 약할 거잖아. 그치? 전기력은 약할 거 아니겠니? 양전하고 음전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쵸? 그래서 얘네들의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리고요, 얘네들이 이제 전하량이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보다는 2가 양이온일 때가 양 전하량이 더 큰 거잖아. 그치? 전하량 자체가 좀 크면 클수록 인력은 커진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전하량과 음전량의 곱이 크면 클수록 이제 우리는 요 힘이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때 비례상수를 이제 우리는 쿨롱상수 K를 써주게 돼요. 요거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론도 물리학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일단 요 전기력의 힘이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랑 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알겠죠? 그리고 이 쿨롱의 힘은요, 졸라 세요. 얼마큼 세다고요? 졸라. 네, 졸라 세요. 그래가지고요, 엄청 딱딱하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소금 결정을 우리가 용융시킬 때요, 엄청난 열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는 거야. 801도까지 내가 가열하지 않으면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자, 결정 구조니까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계속 이렇게 있는 거거든? 계속 결정 구조를 쭉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의 힘이 열나 세다고. 그치? 세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가열해가지고 이제부터 얘네들을 완전히 용융시키고 이 전하들을 이제 자유롭게 이동시키려고 한다면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치? 그럼 가열 시간이 많다는 건 결국에는 녹는 점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열나 세다라는 말은 결국엔 얘네들을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때 녹을 때 녹는 점도 매우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너지를 가지고 얘네를 용융시킬 때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아. 소금 막 800도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소금 결정이 너네도 알다시피 손톱으로 잘 부서지는 거 알아요? 네. 그쵸? 또 외력에 또 약해. 그래서 이게 외력에 또 약하다. 왜 약하냐면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정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격자 구조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외력을 빵 가한다는 거는 이 결정 구조를 이제부터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 그쵸? 그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때 힘 빵 때리게 되면 이 양이온이 이렇게 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 지금 뭐가 돼?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얘랑 반발이 일어나는 거야. 반발로 인해서 결정 구조가 쫙 쪼개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 상태 변화시킬 때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한 게 맞다. 하지만 외력을 가해서 우리가 결정 구조를 깨트리는 건 어렵지가 않다는 거야. 왜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차례차례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만 내가 그 결정 구조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으스러지면서 반발로 인해 쫙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외력에는 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오케이? 굿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네. 전기 전도성입니다. 전기 전도성. 자, 전도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전하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의 흐름. 그쵸? 그래서 그 전하의 흐름이라는 말은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의 흐름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그랬지만 쿨롱웨이비 열났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딱딱딱딱 붙어 있을 때는 내가 양 끝에다가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줘도 이 전하가 꽉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전하가 흐르지 않는 거야. 그치? 그 전기 전도성을 보면은 그냥 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얘를 용융시키거나 또는 이온 결정의 특징은 물에 잘 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부터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야. 그치? 그래서 외부에서 내가 배터리 걸어주게 되면, 배터리를 걸어주면 이제부터 양이온은 음전하 쪽으로,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 쪽으로 이제부터 전하의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도성이 존재한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자, 녹는량이 높다는 거는 25도씨 이 상온이라는 환경에서는 상태가 고체. 어떤 상태야? 고체. 고체 상태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온 결정의 특징이 된다. 하나만 더 할까? 잘하셨다 할까요? 네, 좋다. 아, 난 수업 될 거야.